아버님, 오늘은 방이 좀 어려워요. 근처 모텔 가서 좀 주무세요. 친정엄마 오신다는 이유로 문을 잠가버린 며느리. 비 오는 밤 76세 노인은 9층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꺼내 든 것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 며칠 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6세 노인이 선택한 조용한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박만수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진료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만수는 손등의 핏줄을 천천히 문지르며 숨을 깊게 들이켰죠.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만수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만수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만수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만수는 의자에 앉으며 의사의 표정을 살폈죠.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만수 환자분, 혈압이 또 높아졌네요.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의사는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대충 드시면 안 돼요. 약만 드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시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보호자분이랑 같이 사시는 게 좋겠어요. 만수는 대답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출력하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다음 달에 꼭 다시 오셔야 해요. 그때까지 식사 잘 챙기시고요. 만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진우는 회사에서 퇴근한 뒤 차를 몰고 아버지가 사는 단칸방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건물 2층이었고 계단을 올라가며 진우는 녹슨 난간을 잡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진우는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만수가 문을 열었어요. 왜 왔냐? 만수는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신발을 벗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이불이 구석에 개켜져 있었고 옷가지 몇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진우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반찬통 2개와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만수는 방바닥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만수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만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괜찮다. 여기서 지낼 만하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서 일도 못하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병원도 혼자 다니시고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며칠 뒤 주말 아침 만수는 짐을 챙겨 진우의 차에 실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만수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살던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고 만수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어요. 차는 한참을 달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주차를 하고 짐을 들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만수는 진우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9층 버튼이 눌렸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우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진우는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만수는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은 단칸방보다 훨씬 넓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오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우는 만수의 짐을 들고 복도 안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쓰실 방이에요. 만수는 진우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었고 창문 하나가 골목을 향해 나 있었어요. 만수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으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소영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영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아침 벌써 다 하셨어요? 만수는 국을 떠서 소영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먹어라. 학교 늦겠다. 소영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만수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국 맛있어요. 만수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소영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 교복을 갈아입는 동안 만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진우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소영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만수는 접시를 헹구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가는 법이다. 소영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고 만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소영을 따라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소영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현관문이 닫히고 만수는 거실로 돌아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진은 오후에 빨래를 개며 만수가 쓰는 방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어요. 옷장 위에 놓인 상자 몇 개와 침대 아래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방 안을 천천히 살피다가 고개를 저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진우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빨래를 접으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 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짐 정리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 진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편하게 쓰시게 놔둬. 서진은 빨래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손님 오면 어디 모시게?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방이 꼭 필요해? 서진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뒤 서진은 냉장고를 정리하며 만수가 넣어둔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만수가 시장에서 사온 나물 반찬이었어요. 서진은 반찬통을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놓고 자신이 준비한 반찬들을 앞쪽에 정리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반찬통 위치가 바뀐 것을 봤어요. 만수는 가만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서진은 거실 탁자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던 서진의 미간이 좁혀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서진아. 서진은 명세서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좀 봐. 또 지출이 늘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늘었는데? 서진은 명세서를 다시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생활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 말순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학원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것도 있는데 집에 사람이 늘어나니까 지출이 계속 느는 거야. 진우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다가 서진의 통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서진은 진우를 쳐다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며칠 뒤 서진은 휴대전화로 달력을 확인하며 말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수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오후에 갈게. 진우도 집에 있어? 서진은 대답했어요. 응, 주말이니까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서진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할 곳이 많아 보였어요. 서진은 걸레를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방 앞을 지나갈 때 서진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서진은 혀를 차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우는 서재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는 서진을 봤어요. 뭐라고 했어? 서진은 걸레를 헹구러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토요일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청소를 마저 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으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만수를 쳐다봤어요. 만수는 방에서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고 눈만 피했어요. 만수는 신발을 신으며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나갔다 올게. 진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만수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다시 일어나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되자 만수는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9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만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문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이 집 정말 잘 꾸며놨네. 서진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치? 내가 신경 많이 썼어요. 만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 버튼을 눌렀어요. 삐 소리만 나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다시 번호를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진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진은 문틈 사이로 만수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방이 좀 어려워요. 근처 모텔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주무세요. 만수는 서진을 바라봤지만 서진은 말을 마치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만수는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안에서는 계속 말순과 서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만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1층에 도착하고 만수는 밖으로 나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골목 끝 편의점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만수는 음료수 진열대 앞에 서서 캔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만수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만수는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 든 옷가지 사이로 낡은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꺼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했어요. 오래전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의 등기부 서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지퍼를 다시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만 조용히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만수는 편의점 의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밖으로 나와 천천히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9층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서진이 문을 조금 열었어요.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진은 문을 닫고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문 안쪽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구조가 좀 아쉽네.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진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요. 재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글쎄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쉽지가 않네요. 만수는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출근 준비해야 돼요. 문이 열리고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만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말순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서진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진우는 넥타이를 매며 만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진우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만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일찍 나가셨나 봐요. 만수는 대답 대신 자기 방으로 걸어갔어요. 만수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갔다 올게. 현관문을 나서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어요. 댁도 산책 나오셨어요?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간 좀 보내러 나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매일 나와요.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일이더라고. 결국 따로 나와 살게 됐어요. 그게 서로 편하더라고. 만수는 노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만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진이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아버님, 오후에 손님이 또 오시기로 했어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만수가 넣어둔 반찬을 다른 칸으로 옮기고 한 칸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무렵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만수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나갔다 올게.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만수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도 힘들고 소영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도 계속 늘어나서 좀 버겁습니다. 진우는 말을 하면서도 만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만수는 진우의 표정을 보며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알았다. 만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만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진짜 큰일 났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돈 관리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 서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돈 관리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만수는 현관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집안의 경제적 압박이 자신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만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오래전 아내와 함께 처음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만수는 서류와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다시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펼쳐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부동산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수는 외투를 꺼내 의자에 걸어두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만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수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중심가로 걸어가 성진공 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을 찾았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수는 배낭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집 처분하려고 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 과장입니다. 어디 집이신가요? 만수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최 과장 앞에 밀었어요. 최 과장은 서류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네요. 위치가 괜찮은데 예상보다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금방 나갈 겁니다. 최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만수에게 물었어요. 급하게 파셔야 되나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상담이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문이 열리며 두 여자가 들어왔어요. 말순과 그 옆에 선 지인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두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말순은 부동산 안을 둘러보다가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지인과 함께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최 과장은 만수를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 과장은 말순 쪽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순은 만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여기 왔었어요. 집 구조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던데.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말수는 지인과 작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딸이랑 같이 올게요. 두 사람은 부동산을 나갔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최 과장은 다시 만수 옆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됐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최 과장은 만수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네, 매물 올리고 연락드릴게요. 만수는 서류를 챙겨 배낭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앞쪽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건물 모퉁이에 섰습니다. 말순이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어요. 서진아, 이번 달 카드 대금은 해결됐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말순은 통화를 끊고 지인과 함께 걸어갔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서진과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이번에 밀린 금액만 정리되면 살만할 것 같아. 말순이 대답했어요. 빚 때문에 신경 쓰이지? 빨리 해결해야 돼.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있잖아. 만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들으며 며느리의 경제적 문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만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만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오늘 아버님이 부동산 갔다 오신 것 같아. 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서진이 작게 말했어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침대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되자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자산이 자녀 부부의 빚을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서진이 보였던 작은 행동들, 냉장고를 정리하고 방 구조를 불편해하던 모습, 카드 대금을 걱정하던 통화 내용이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서랍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지켰던 집이었어요. 만수는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수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최 과장이었습니다. 매수 의향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만수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매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만수의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서진과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알아봐야지.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시면 곤란한데. 서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어요. 그러게. 진우한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 진우는 방 안에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다툼 소리만 들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 만수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충돌과 변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실감했어요. 만수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만수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동네를 걷다가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만수는 공공기관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봤습니다. 실버타운 상담 안내문이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상담. 만수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으며 그 문구가 지금 상황을 정리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안내문에 적힌 주소를 메모하고 다음 날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전 만수는 실버타운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상담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 창구가 보였어요. 만수는 접수를 하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앉아 팸플릿을 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만수가 손에 든 접수표를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는 가볍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정옥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상담받았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됐어요. 만수는 정옥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정옥이 대답했어요. 혼자 살 준비하는 거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되게요. 만수는 정옥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만수의 이름이 불렸어요. 만수는 상담실로 들어가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쳐놓고 만수에게 물었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생활비가 평균 이 정도 들고 주거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직원은 자료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만수는 그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무리하게 가족에게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만수는 대기석에 앉아있던 정옥을 다시 봤어요. 정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담 어떠셨어요? 만수는 대답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정옥은 가볍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점심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만수와 정옥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한 뒤 정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분식점 했어요. 작은 가게였는데 10년 넘게 했죠. 만수는 정옥을 보며 물었어요. 지금은 안 하십니까?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나이 들고 몸도 힘들어서요. 그런데 돈 모아둔 게 별로 없어서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정욱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자본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사람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만수는 정욱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정욱이 만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딸한테 더 이상 짐되고 싶지 않아서 나왔거든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며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전 정욱이 말했어요. 혹시 연락처 주시면 나중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만수는 번호를 적어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뒤 정욱이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선생님, 빈 상가 매물 하나 봤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실래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정욱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혹시 같이 가게 해볼 생각 있으시면 같이 보는 게 좋잖아요. 저도 혼자는 어려워서요. 만수는 정욱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확인할 기회였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만수는 정욱과 약속 장소에서 만나 상가로 갔습니다. 상가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빈 공간이 나타났어요. 주방 시설이 한쪽에 있었고 테이블을 놓을 자리도 충분했습니다. 정욱은 상가 안을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여기 괜찮은데요? 임대료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둘이서 하면 충분히 할 만해요. 만수는 주방 쪽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욱이 대답했어요. 식당이죠. 간단한 메뉴 몇 개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조리는 할 수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요. 박 선생님이 자본 좀 대시고 저는 운영을 맡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상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욱은 노트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초기 비용이 이 정도 들고 월 임대료가 이만큼이에요. 재료비랑 운영비 합치면 이 정도 필요해요. 만수는 노트를 보며 자신의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자본을 대시면 제가 운영을 맡을게요.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어떠세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욱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상가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초기 비용을 세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운영 동선도 함께 점검했어요. 만수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 장롱을 열고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자 만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버스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만수는 정욱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욱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계약은 다음 주에 하면 돼요. 그동안 필요한 거 준비하면 되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잘 챙겨오셨네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두 사람은 상가 계약 일정과 생활비 계획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정욱의 경험과 만수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며 새로운 삶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삶의 방향이 변화하는 실감을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계약을 마친 뒤 보름 동안 만수와 정옥은 가게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붙였어요. 정옥은 벽지 색깔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밝은 색이 좋아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기분 좋아야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이 고른 벽지를 함께 붙였어요. 며칠 뒤 간판업자가 와서 가게 앞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정옥이 정한 이름은 소담식당이었어요. 소박하고 담백하게 가자는 뜻이에요. 정옥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주방 배치를 정옥과 함께 결정했어요. 조리대는 어디에 놓고 냉장고는 어디에 둘지 하나씩 정하며 공간을 실질적으로 조성해 나갔습니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자 두 사람은 시장으로 갔어요. 냄비, 그릇, 국자, 뒤집개를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만수는 그릇을 고르며 정옥에게 물었어요. 이 크기면 되겠습니까? 정옥이 그릇을 들어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장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물건을 정리했어요. 정옥은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과 장류를 한쪽 선반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맛은 자신 있어요. 만수는 선반을 닦으며 정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채소와 고기를 골라 담으며 신선한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상인이 말을 걸었어요. 새로 가게 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오픈합니다. 상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만수는 재료를 들고 가게로 돌아와 손질을 시작했어요. 물을 깎고 팔을 다듬는 손놀림이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정옥은 옆에서 고기를 재우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만수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노동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문을 열자 점심 무렵 근처 직장인 3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열었네요? 한 남자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옥이 밝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처음 열었어요. 뭐 드시겠어요? 손님들은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만수는 주방에서 조리를 시작했어요. 고기를 볶고 찌개를 끓이며 동선을 차분히 조정했습니다. 정옥은 밥을 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음식이 나가고 손님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하며 말했어요. 맛 괜찮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만수는 인사하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때마다 테이블 4개가 꾸준히 찼고 저녁에도 몇 명씩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새벽마다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며 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하루 흐름을 스스로 조율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정옥은 홀을 돌보며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뭐 드시겠어요? 손님들은 단골이 되어가며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소영이 들어왔어요. 만수는 주방에서 나와 소영을 봤습니다. 소영아,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 소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신다고. 만수는 소영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소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네요. 만수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배고프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은 부엌에서 나와 소영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소영은 밥을 먹으며 가끔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식사를 마친 소영은 설거지를 돕겠다며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소영의 조용한 움직임에서 집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묻어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날부터 소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욱은 소영에게 따뜻한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소영은 가게에 올 때마다 한숨을 놓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만수는 소영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지켜봤어요. 저녁 영업을 마치고 만수는 가게 불을 끄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생긴 변화의 흐름을 정리했어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체감했습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어요. 진우의 부재중 통화가 3개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긴박하게 반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정이 끝난 뒤에 확인해도 된다는 평정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가게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재산 반환 청구. 만수는 서류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충돌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문구였어요. 만수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지 며칠 뒤 서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집을 빼앗긴 며느리. 본문에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팔아버렸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을 길게 적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만수의 이름과 소담식당 위치까지 적었어요. 서진은 글을 올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글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에는 악성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무하네요. 정말. 만수의 이름과 가게 위치가 계속 공유되며 상황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만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만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어요. 아버지,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 뒤로 서진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 주셔야 돼요. 만수는 진우의 조급한 어조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책임 회피가 목적임을 느꼈습니다. 알았다. 만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오후 가게 문 앞에 젊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로 가게 간판을 찍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정욱이 문을 열고 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여기가 그 식당 맞죠? 인터넷에 나온. 정욱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아니시면 가주세요. 남자들은 몇 장 더 사진을 찍고 가게 앞을 떠났어요. 정욱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만수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심각해 보여요. 정욱은 CCTV 녹화 시간을 확인하고 메모장에 방문자 정보를 적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가게 문 앞에 말순과 지인이 나타났습니다. 2 사람은 가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말순은 휴대전화를 들고 가게 간판과 입구를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어요.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질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확인했어요. 정욱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순은 정욱을 보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2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욱은 가게로 돌아와 만수에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만수는 돌아가는 길에 입을 떼지 못했어요. 정욱은 만수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집 매각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등기부 변경 내역, 매매 시점의 통화 기록, 부동산 상담 기록 같은 게 필요합니다. 만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몇 가지 더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서진과 말순이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진은 휴대전화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 말순은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빚부터 정리해야지. 계속 이러면 안 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팔아버려서 정말 난처해. 진우는 방 안에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이어지는 말다툼 소리를 들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소영은 자기 방에서 부모의 대화를 듣고 불안해했어요. 소영은 거실로 나가려다가 TV 옆에 있는 CCTV 저장 장치를 봤습니다. 소영은 장치를 열고 최근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며칠 전 부모가 다투던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말하고 있었어요. 빚 때문에 아버님 모시기 부담돼. 어떻게든 해야 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는 무슨. 우리 살아야지. 소영은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며칠 뒤 소영은 가게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소영은 만수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만수는 USB를 받아들고 소영을 봤어요. 이게 뭐냐? 소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영상이에요. 할아버지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만수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만수는 노트북으로 USB 파일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서진과 진우가 다투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만수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 자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법원 출석 전날 오후 최 과장이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만수는 가게를 정욱에게 맡기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최 과장은 만수를 안으로 들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분과 장모님이 왔을 때 제가 녹음을 해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최 과장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해요. 집 구조도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돼요. 최 과장은 녹음을 멈추고 만수를 봤습니다. 이거 변호사님한테 전달하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만수는 파일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녹음 파일과 소영이 준 USB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확인하며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USB 영상, 녹음 파일, 매매 서류, 문자 내역까지 다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만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자료들이 선생님의 집 매각이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내일 재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당일 만수는 정욱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서진과 말순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뒤쪽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서진과 말순은 서류 묶음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많은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자료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부동산 상담 중 녹음된 파일입니다. 녹음이 재생되며 말순과 서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드가, 빚,
돈 문제라는 단어들이 반복되며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고 말수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었어요. 변호사는 두 번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가정 내 CCTV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화면에 서진과 진우가 다투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빚 때문에 아버님 모시기 부담돼. 어떻게든 해야 돼. 진우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는 무슨. 우리 살아야지. 영상이 끝나고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자료들이 보여주듯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의 집 매각은 가족의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협의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건은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과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만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밖에서 진우는 만수를 보고 다가서려 했어요. 아버지. 진우는 말문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의 눈에는 미안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 걸음 뒤에 진우를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정욱이 만수 옆으로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택시 탑시다. 택시 안에서 정욱은 오늘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면 돼요. 만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정욱은 만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 장사 잘 될 거예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만수는 정욱을 보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영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만수는 조리대를 천천히 닦으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외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욱은 홀을 정리하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이 만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만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저녁 영업을 마치고 만수는 가게 불을 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얽매던 긴장이 풀리는 듯한 흐름을 느꼈어요. 정욱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재료 미리 준비해둬야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다음 날의 일상을 차분히 준비하며 만수는 가게 문을 잠갔어요. 재판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소담식당은 안정된 단골층을 확보했습니다. 만수와 정욱은 일정한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오전에는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에는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저녁 마감까지 조용히 업무를 이어갔어요. 만수는 주방에서 묵묵히 일했고 정욱은 홀을 돌보며 손님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어요. 소영은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설거지를 돕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만수는 소영의 표정에서 집안의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소영은 예전보다 편안하게 웃었고 가끔 학교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에 시험 잘 봤어요. 만수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어느 날 저녁 정욱이 가게 문 앞을 청소하다가 만수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요? 만수는 밖으로 나가 바닥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진우의 글씨였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많이 죄송합니다. 만수는 쪽지를 잠시 바라본 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만수는 쪽지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억지 화해보다 각자의 거리를 유지한 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만수에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며느리분 온라인 활동 중단했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게 알려졌다던데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갖는 것 같아요. 만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옥은 만수에게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새로운 메뉴 하나 추가해 볼까요? 손님들이 계속 같은 것만 먹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정옥은 노트를 펼쳐 메뉴를 적어 내려갔어요. 제육볶음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양념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만수는 다음 날부터 시장을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재료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로운 양념을 시험해보고 정옥과 함께 맛을 조정했어요. 어느 늦은 오후 단골 손님 몇 명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한 손님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이거 가게에 두세요.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다른 손님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만수는 선물들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옥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고마워요. 만수는 그 순간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길을 함께 걸었어요. 정옥은 만수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년에는 가게 조금 더 키워볼까요? 테이블 하나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요. 만수는 정옥의 계획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도착한 만수는 주변을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지금의 삶이 멀리 돌아온 끝에 도착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수는 가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리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닫고 냉장고 문을 확인하고 가스레인지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만수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만수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타인의 집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각을 또렷하게 느꼈어요. 만수는 골목 끝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담식당 간판에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한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만수는 다시 앞을 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빚을 갚을 안전판 취급을 받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아닌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소담식당은 지금도 골목 안쪽에서 조용히 영업 중입니다. 새벽마다 시장을 다니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하루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로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박만수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